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닝 운영관리사 자격증 과정이고요. 저는 라레의 문혜영 교수예요. 자, 우리가 이러닝 운영관리사 필기 과목 중에서 제2과목인 이러닝 활동 지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제2과목은 30문제가 출제 예정입니다. 자, 이러닝 지원 도구 관리, 이러닝 운영 학습 활동 지원, 이러닝 운영 활동 관리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러닝 운영 지원 도구 관리에서 운영 지원 도구 분석, 운영 지원 도구 선정, 운영 지원 도구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닝 운영 지원 도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운영 지원 도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운영 지원 도구란 무엇인지, 또 그것에 대한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닝 운영 지원 도구다라는 것은 이러닝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 서비스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러닝 운영 지원 도구는 이러닝 운영 주체로서 과정의 운영자가 이러닝에 있어서 전체 과정에서 학습관리 시스템, LMS가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자가 원만히 학습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또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 수행을 돕는 이제 도구나 수단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색깔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세요라는 부분이에요. 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닝 운영 지원 도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닝 학습의 효과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도구는 LMS 또는 LCMS의 일부로 통합될 수도 있고 그 중요성에 따라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러닝 학습 지원 도구는 과정 개발 지원 도구, 또 운영 지원 도구, 또 학습 지원 도구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LMS, LCMS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닝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LMS입니다. LMS다 그러면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LMS라는 이야기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이 되고요. 이러닝 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관리를 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LCMS다. 여기서 이제 C가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콘텐츠를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에 관련된 작성, 저장, 관리, 재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일관된 학습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LCMS는 특별히 대규모의 이러닝 프로젝트, 아주 복잡한 학습 콘텐츠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습을 관리하는 시스템,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 크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LMS는 학습 경험의 전반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LMS는 학습자의 경험, 성과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다라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LCMS는 학습 컨텐츠에 대한
생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또 LCMS는 컨텐츠 개발자에게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재사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LMS는 LCMS의 기능을 일부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닝 학습 지원 도구를 과정 개발 지원 도구, 운영 지원 도구, 그다음에 학습 지원 도구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정 개발 지원 도구에 대해서 보면은 학습 콘텐츠 및 교재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도구에는 대화형 콘텐츠, 시뮬레이션, 퀴즈, 애니메이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러닝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지원 도구는 이러닝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도구예요. 자, 그러한 것들로 학습자도 관리하고 컨텐츠도 배포하고 학습 진도 성과를 추적하고 리포트를 생성하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이러한 운영 지원 도구에는 LMS, LCMS, 그 다음에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도구, 보안 도구 이러한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원 도구입니다.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들은 학습자 간의 협업, 중요하죠. 질문, 피드백, 추가 자료 탐색, 학습의 진행 상황 확인, 이러한 것들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있어요. 협업을 하기 위해서 토론 게시판이라든지 채팅 시스템, 웹 회의 도구, 포트폴리오 플랫폼, 또 퀴즈 테스트 도구, 북마크 도구, 검색 도구,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운영 지원 도구 기능과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러닝 운영을 지원하는 도구는 온라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제 교육 사이트마다 LMS에 대한 구성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학습자들에게 이제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LMS는 이러닝 시스템의 핵심 구성이 되죠. 그리고 또 LCMS 학습 지원 도구는 아직 모든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LMS가 일단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운영자, 학습자, 또 교사를 위한 시스템으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운영 지원 도구는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구성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이제 작업을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고 기존 시스템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현재의 기능을 자세히 분류를 하고 또 새로운 요구사항을 이제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존 시스템에서 유지해야 될 기능 또 제거해야 될 기능 추가해야 될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LMS는 이제 많이 또 들어봤고 또 여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LMS의 대표적인 기능은 학습자, 교강사, 관리자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학습자 입장에서는 수강 조회, 시험 기능, 커뮤니티 기능
이런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주어지게 되고, 교강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강의 관리, 시험 관리, 강의 콘텐츠 관리, 또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자 관리 기능, 메뉴 관리 기능, 모니터링 기능,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운영자,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교사, 이러한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운영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운영자다 그러면 이러닝 플랫폼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자 지원 시스템도 이제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이 운영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를 관리합니다. 학습자, 교사, 이제 기타 사용자에 대한 계정, 계정에 대한 생성, 수정, 삭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컨텐츠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또 수정하고 배포하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삭제하는 그런 기능. 보안 설정 중요하죠. 이 사람은 여기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가? 그래서 접근 권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보호를 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백업도 하는 그런 작업.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합니다. 시스템 사용 현황, 학습자에 대한 성과, 통계 이런 이제 보고서를 생성을 하고요.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 유지 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영자 지원 시스템의 세부적인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이트에 이제 관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학습 과정 관리예요. 입과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입학자들에 대한 명단, 또 기업별 입학 상황 조회, 또 사전 진단을 한다.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학습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역량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진도 성적 조회입니다. 학습자의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평가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학습 활동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가 느리면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리세요? 이렇게 문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소통을 위한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지 및 게시판 관리예요. 그래서 공지 및 자료실에 대한 자료를 등록하고 수정하고 이제 삭제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커리큘럼이 있겠지만 한 번 더 공지를 해서 이제 학습자들이 한 번 더 이제 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수강 관리입니다. 수강 신청에 대한 기간, 또 정보 관리, 수강 신청 취소, 또 명단, 신청한 명단, 취소한 명단, 그다음에 개별 신청, 단체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 또 수강에 대한 변경, 취소 이런 처리들이 모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에 대한 관리입니다. 교육과정 토론을 등록하고 조회하고 이제 변경하는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료 관리입니다. 수료 기준에 따른 수료자에 대한 처리, 과정 차수별 수료 현황 조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강사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교강사에 대한 기본 정보, 활동 정보, 자, 이런 이제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강사에 대한 등록 및 조회입니다. 과정에 따라서 이제 교강사를 등록을 하고 또 조회하는 기능. 교강사 활동 관리입니다. 과정 운영을 하면서 교강사에 대한 활동을 모니터링을 하고
예, 학습 운영 기능 등을 이제 제공을 하죠. 그다음에 교강서에 대한 정산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제 정산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네, 운영 통계 관리입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 운영과 관련된 통계를 생성하고 확인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 결과 강의 관련된 통합에 대한 통계를 출력을 해주고 또 강의 평가, 만족도에 대한 평가, 통계, 성적에 대한 통계, 그다음에 수료일 몇 %가 수료를 했는지, 그다음에 접속 통계, 학습자들이 이제 몇 번이나 접속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간대에 많이 접속을 하는지 이런 다양한 통계를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및 로그 분석입니다. 연간 운영, 매출, 교육 계획, 실적, 로그 분석. 이제 로그 분석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접속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관리입니다. 개인 회원 관리, 기업 회원 관리, 협력 회원 관리. 이렇게 이제 다양한 회원을 관리를 해주고 또 재무 관리도 중요하죠. 예, 결제, 예, 수강이 관련 내역 조회라든지 영수증 발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대한 관리, 협력업체 이제 비용에 대한 관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학습자 지원 시스템입니다.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향상을 시켜주고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을까? 학습 진도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자의 학습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도구, 토론 게시판이라든지 채팅, 메시지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료 검색 및 참조입니다. 예, 추가적인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퀴즈 및 시험으로서 학습 평가 도구와 그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자, 세부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먼저 이제 수강 관리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기능을 보면 학습자가 이제 강의 신청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 취소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관리 기능입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게시판을 확인하는 기능. 그 다음에 진도는 어느 정도고 이제 성적을 조회하는 기능, 시험에 대한 응시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과제 제출을 잘 했는지, 평가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토론도 점수화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토론 참여, 그 다음에 자료실 Q&A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만족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관리 기능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지원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고객센터가 되죠. 그래서 학습 자료라든지 Q&A, FAQ, 자유 게시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전 진단을 합니다. 학습자의 이제 선수학습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고 기본 역량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추가적인 기능으로서는 이제 커뮤니티, 블로그, 또 교재 배송 이런 기능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에 대한 기능, 회원 가입을 하고 탈퇴, 또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능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네, 교사 지원 시스템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교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교사나 튜터가 학습자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 및 수정하는 기능이에요. 또 이제 학습자를 관리하는 기능, 통신 도구,
학습자와 1대1 통신, 또 그룹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능. 자, 이런 게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이제 학습자한테 직접 안내를 할 때, 나의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LMS 자체 내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평가 도구입니다. 퀴즈, 과제, 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할 수 있고 또 배포할 수 있고 평가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인 기능으로 들어가 본다면 학습관리 기능에는 입과자에 대한 명단, 진행, 현황에 대한 조회, 학습과 관련된 공지, 게시판, 또 질문, 응답, 자료 관리, 또 내가 이제 공지를 올리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학습 진도, 성적, 시험, 과제, 토론 이런 것에 대한 관리하는 기능. 그다음에 학습자의 전반적인 이제 학습 지원, 역량 분석,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을 지원, 또 학습자에게 동료 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을 관리하는 기능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강사 관리 기능이에요. 자신이 담당한 학습자를 이제 확인하는 것, 교강사 활동에 따른 이제 비용에 대한 조회, 학습자의 만족도, 또 교강사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강사 관리 기능에 포함이 되고요. 또 교강사 지원 도구입니다. 운영자하고도 Q&A 게시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주고 또 교강사용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교강사의 학습관리 내역 기록에 대한 기능,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교강사 로그인, 또 개인정보 수정 이런 기능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닝 운영 지원 도구의 목적별 구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은 이러닝 환경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이고요. 각각의 도구는 이렇게 뭐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되고 또 통합된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학습 환경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학습 콘텐츠 부분, 그 다음에 학습자 지원을 위한 도구,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습 환경 구성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대한 효율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학습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도구에는 뭐가 있을까? 자, LMS다라는 겁니다. 학습자의 로그인, 컨텐츠 액세스, 진도 관리, 성적 추적, 이런 핵심 기능을 LMS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상 교실 플랫폼이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 교실 수업처럼 해주는 그런 가상의 플랫폼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러닝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소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학습자와 교육자가 소통을 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또 이제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 컨텐츠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컨텐츠 개발을 위한 도구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컨텐츠를 제작하는 툴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런 형식의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또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도구는 학습 경로나 흐름을 설계하는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컨텐츠를 바로 제작을 들어가진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파트 지읍시다 해가지고 바로 땅 파진 않죠. 먼저 설계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설계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또 퀴즈, 시험, 생성 도구입니다. 학습자가 이제 학습을 잘 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이제 퀴즈 또는 시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인 거죠. Q&A 및 토론 게시판입니다. 학습자들과 또는 학습자와 교육자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자료실, 추가적인 학습 자료, 참고 자료 이거를 이제 제공하는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습 진도, 성과 추적 도구입니다. 자, 학습자 스스로 나의 학습 진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성과를 확인하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기타 부분을 살펴보면은 학습 환경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학습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석 도구입니다. 학습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학습 효과라든지 또는 학습자에 대한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피드백 및 설문 도구예요. 학습자에 대한 만족도, 또 학습 환경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는 거고요. 모바일 학습 앱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바일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모바일 환경도 지원한다라는 거죠. 운영 지원 도구를 이제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러니 운영 지원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목표, 또 학습자에 대한 필요, 또 조직에 대한 비즈니스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면 컨텐츠 관리 및 배포 면에서 살펴본다면 컨텐츠에 대한 이제 업로드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자료라든지 동영상, 퀴즈 이런 학습 자료를 지원 도구에 업로드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 이러한 이제 컨텐츠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나 또는 지정된 서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를 모듈화를 해주면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에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모듈화는 이렇게 이제 박스로 나눠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면 이 부분만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강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컨텐츠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수정만으로써 이제 모든 강의나 교육에서 해당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수정을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 같이 업데이트가 되면 업무의 효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추정 및 평가입니다. 학습자의 강의 진도율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료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관리하는 거고요. 또 이러닝 지원 도구를 사용을 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성취도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이제 해당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퀴즈나 시험을 제공을 해가지고 결과를 이제 기록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올리고
또 서로의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토론 게시판이라든지 Q&A 섹션을 제공을 하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채팅 기능, 또 메시지 도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교강사와 학습자 간의 실시간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고요. 네, 데이터 분석 보고서입니다. 학습자의 학습 패턴, 성과, 활동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가 있고 학습에 대한 효과, 또 학습자에 대한 활동, 과정 만족도 이런 지표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모바일 학습 지원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C를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지만 좀 더 이제 확대가 되어서 모바일로도 학습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또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학습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닝 운영 지원 도구의 목적별로 구분을 해보면은요. 네, 학습 환경 구성을 위한 도구, 학습 컨텐츠 개발을 위한 도구, 학습자 지원을 위한 도구,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자, 학습 관리 시스템 LMS다라는 것은 학습자에게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학습 과정을 관리하는 도구이죠. 자, 여러분, LCMS는 무엇인가요? C가 컨텐츠죠? 네, 컨텐츠 제작과 관리를 위한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관리 시스템 CMS가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종류의 웹사이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도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학습 컨텐츠 개발을 위한 도구입니다. 컨텐츠 저작 도구가 있겠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 또 상호작용, 각종 자료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 또 녹화 도구가 있죠. 화면을 녹화하고 웰컴 녹화, 음성 녹음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거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제 화면 녹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웹캠은 이제 얼굴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음성 녹음은 이제 말소리를 녹음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개발을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요. 또 학습자 지원 도구입니다. 학습자와 교강사, 학습자와 운영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고요. 또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 도구가 있고요. 자, 또 살펴보면은 화상 강의 도구가 있죠. 그래서 비대면 원격 강의나 회의를 지원하는 도구가 있고요. 또 이제 가상현실 학습 도구다. 그래서 간접 체험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상 수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 운영 지원 도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을 이제 추적하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활동, 진도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함으로써 교강사와 운영자가 학습 진행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학습 자료 제공 기능 활용입니다. 다양한 강의 자료, 또 문제집 이런 것들을 학습자에게 쉽게 제공을 해주고요. 학습자와 교육자들 간의 소통을 위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학습자와 이제 교육자 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의 학습 수준을 파악을 하고 그럼으로써 좀 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가 있죠.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 개선 기능 활용이다.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수집을 하고 학습 지원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학습 경험을 최적화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운영 지원 도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